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 싸우고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손바닥 농장은 겨울 동안 과일나무를 하도 죽여봐서 월동에 대해서는 거의 도사급입니다. 우리 텃밭은 계곡지인데 그것도 양쪽에 계곡이 지나가니 감나무, 포도나무, 심지어 다래나무도 동사시켜 보았습니다. 지역 여건도 따뜻한 곳은 아니고 계곡은 냉기가 흐르는 주범이죠. 지금도 그 흔한 샤인머스켓 우리는 심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죽여봤거든요. 과일나무는 안 심은 종류 없을 정도로 심어놓고 해마다 겨울 지나면 안녕하는 나무 나옵니다. 하도 죽이다 보니 동해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저온 한파에만 죽는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죽여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기온 급강하로 인한 한파로 동사하는 것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산나무를 따져보니 꼭 극한 추위 때문이보다는 이것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과수나 블루베리 남북으로 길게 늘여놓고 겨울을 나면 차가운 북쪽보다 꼭 햇빛이 잘 뜨는 남쪽에는 블루베리가 동해를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차가운 북쪽보다 같은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나무가 왜 동해를 입는가? 원인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낮에는 기온이 오르니 뿌리에서 물 오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녘 온도가 영하로 급감하니 물관이 얼어 터지는 거죠. 이건 저만 겪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방위별 동해 정도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남쪽과 동남쪽에 있는 나무나 가지가 북쪽이나 북서쪽에 있는 것보다 동해를 더 잘 입는다는 자료가 있더군요.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이 감나무는 손바닥 제2농장에 심은 감나무인데 여기는 북향이면서 계곡지입니다. 일조량이 적으니 감도 작고 당도 또한 떨어지지만 여기에 심은 감나무는 한 번도 동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묘목 심은 첫 해만 월동 피복을 하고 그 후부터는 그대로 겨울을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가지 하나 얼어 죽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로도 추위가 극심한 한겨울보다는 이른 봄에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노름이 있을 때 갑자기 한파가 닥쳐 물관이 얼어 터지는 경우입니다. 한겨울 극한 추위도 얼어 죽는 경우가 있겠지만 봄 되어 물노름이 시작되면 그때 새벽 기온이 극강하로 물관이 어는 경우이죠. 이때 육안으로 살펴보면 숲이가 터져 있습니다. 그걸 겪고는 월동장구 5월이 넘어서야 해체합니다. 봄 되어 한창 물노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서 물관이 어는 거죠. 우리는 계곡지이니 냉기가 오랫동안 흘러가니 피해가 큽니다. 지금 하려는 이 얘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고요. 이 주제에서 얘기한 두 가지 범주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화분이나 이런 가두리 심은 나무는 혹독한 추위 견디기 어렵습니다. 땅에 뿌리를 박은 것보다 뿌리가 쉽게 얽죠. 뿌리가 동해를 입는 경우는 통째로 동사하기 쉽습니다. 이걸 겪고 나서는 가두리 속에 담긴 나무의 뿌리가 지면에 잠기도록 하거나 아님 가두리 외부를 복토합니다. 두 번째 얘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춥고 배고픈 경우에 동사를 많이 합니다. 우린 블루베리 방풍망을 하여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월동을 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을 막아 찬바람을 피하게 하였는데도 겨울 지나면 죽는 것이 생깁니다. 뿌리도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줄기도 방풍망을 쳐서 동사할 이유가 없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한참이나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이라고 해서 말라 죽을 정도로 건조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해나 한겨울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날씨 좋은 날을 택하여 관수를 합니다. 잎이 없는 겨울 동안에도 수분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물대듯이 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여서 죽겠죠. 여하튼 겨울이라 해도 수분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두리에 심은 블루베리야 물론이지만 땅에 심은 여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포도는 포도 중에 내한성이 가장 강한 미국계 포도 바로
캠벨러리지만 봄 되면 고사한 것이 생깁니다. 어때 때는 넝쿨 줄기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월동 대책으로 밑둥은 흙을 푹 뜯어 묻고 원줄기는 물론 넝쿨까지 보온재로 감싸고 어떤 포기는 땅에 묻기까지 하였는데도 동해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물을 충분히 관수하고는 수분 보존을 위해 뿌리 부근에 비닐 멀칭을 하였더니 한 그루 한 줄기도 동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묘목을 심을 때는 어떤 과수나 보온재로 싸묻고 여기처럼 물을 충분히 주고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멀칭을 하였습니다만 성목도 겨울에는 수분 부족을 겪는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겨울철에도 멀칭이 필요한 경우는 비단 새로 심는 묘목뿐만 아니라 뿌리가 넓게 퍼지지 않는 유목, 주위에 약한 가수에게는 월동 피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겨울에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토양 수분 걱정은 적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강수량이 턱없이 적습니다. 겨울은 여름만큼은 물이 적게 소비되지만 그렇지만 춥고 배고픈 현상은 없도록 하는 것이 월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춥고 배고픔 속에는 저장 양분도 한몫합니다. 가을 동안 나무가 양분을 충분히 뿌리에 저장해 둬야 월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는 우리나 그들이나 에너지를 내는 데 필요한 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잎 떨어지기 전에 충분한 저장 양분을 위해 노력은 합니다만 저장 양분이 아무리 뿌리에 저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양분은 물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월동 중 모든 과수는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에 양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전체가 동사하는 거죠. 해마다 넝쿨을 월동 피복한 포도넝쿨이 동해를 입어 고사선 것이 작년에는 밑둥만 월동 피복보다 보온이 덜 때는 페인트만 칠하고 넝쿨은 그대로 노출시켜도 전혀 동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월동 들어가기 전 충분한 관수와 수분 보존을 위해 멀칭 비닐을 덮고 포도 밑둥에만 흰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과수의 동사는 겨울 동안 한파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지역적으로도 과수에 따라서 동사 동의를 입는 정도는 다르죠.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과수 동의를 막으려고 나무 보온에만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동해 방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동해를 입어서 생기는 데미지보다 뿌리가 얼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큽니다. 화분이나 가두리 기타 뿌리 동해가 걱정되는 것은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필요합니다. 과수 월동 대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냥 극한에 노출되어서 보다 물노름이 있고 물관이 터져서 동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은 점입니다. 그러니 햇빛이 안 드는 추운 겨울보다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리고 한겨울보다는 겨울 끝 이른 봄에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 번째로는 겨울 동안 물과 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동해가 염려되는 나무에는 월동 전 충분히 물을 주고 수분 보존이나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겨울에 땅이 젖어 있으면 얼기 쉽고 땅이 얼면 뿌리가 얼지 않겠나 걱정을 하는데 그건 나무가 견딥니다. 겨울을 이기기 위한 월동 전 저장 양분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겨울의 나무 뿌리는 토양에서 물은 흡수하지만 양분은 흡수하지 못하고 뿌리에 저장된 양분으로 긴 겨울을 견딥니다. 춥고 배고픔을 이기기 힘든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